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세 이하 아시아 최강팀을 가리는 2026 AFC U-23 아시안컵이 2026년 1월에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대회 내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이어간 끝에 간신히 8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우리 대표팀은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 대표팀이라는 만만치 않은 강적을 상대로 중요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내용은 쉽지 않았지만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에 성공했고 아시안컵 4강에서 그야말로 숙명의 라이벌인 한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최악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2026 AFC U-23 아시안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이란, 레바논과 같은 강팀들이 포함된 이른바 죽음의 조에 속하며 조 편성부터 쉽지 않은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이란 대표팀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거의 나오지 않는 답답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나쁘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결과도 아닌 채로 대회를 시작한 셈이었죠. 이어진 2차전에서는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레바논 대표팀을 상대로 오히려 2골을 먼저 내주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후 공격이 살아나며 4대2 역전승을 거두고 이번 대회에 첫 승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전에서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상대로 완전히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0대2로 깔끔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경쟁팀이던 이란 대표팀이 레바논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조 2위에 올라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민성 감독을 향한 질타도 거세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은 오늘 새벽 2026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 대표팀이라는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호주 대표팀은 이번 대회 1차전에서 태국을 2대1로 꺾으며 대회를 시작했고 2차전에서는 중국 대표팀에게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차전에서 다시 이라크라는 강적을 2대1로 제압하며 조별리그를 2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에게는 패했지만 중국을 제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호주는 조 2위인 우리나라 대표팀과 맞붙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내내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피지컬 싸움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경기는 호주 대표팀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감독은 이번 8강전에 주축 선수들을 모두 투입하며 사실상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대반전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호주를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전 기준 슈팅 수는 5대2, 유효 슈팅은 2대1, 볼 점유율 역시 62대 38로 모든 지표에서 우리 대표팀이 앞서는 놀라운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압박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방과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호주의 볼 소유를 여러 차례 끊어냈고 볼을 탈취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빠른 다이렉트 역습으로 전환하며 호주 수비 뒷공간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불필요한 점유보다는 효율을 택한 상당히 영리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상대가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방에서도 과감하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전반 4분, 백승호 선수가 상대 골키퍼까지 따라붙는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뒤 슈팅까지 연결하며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전반 중반에는 이건희 선수가 호주의 오른쪽 풀백 시몬스와의 강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공을 따내는 등 이전 경기들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투지 넘치는 플레이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눈빛과 움직임에서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아쉬운 장면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빌드업의 완성도와 세밀함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는데요.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짧은 패스를 시도하다가 패스 미스로 공을 빼앗기며 그대로 호주에게 최후반까지 밀리는 역습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전반 10분에도 중원에서 볼을 끊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공격 전개 과정에서 판단이 늦어지며 결정적인 기회로 연결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고 전반 12분에도 호주 대표팀의 윙어 두글리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등 우리 대표팀은 강팀을 상대로 도전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안정감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표팀은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며 볼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꾸준히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김동진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아쉽게 기회가 무산됐고 이어 전반 20분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내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던 백승호 선수가 다시 한번 수비 뒤 공간을 파고든 뒤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환상적인 로빙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우리나라 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리드를 잡는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팀을 두고 투지가 부족하다,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선수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성을 한 듯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축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득점 이후 우리 대표팀은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보이며 호주에게 여러 차례 위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특히 전반 37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공이 명백히 우리 수비수의 손에 맞았음에도 온필드 리뷰를 거친 뒤 PK가 취소되는 솔직히 한국 팬의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전반 추가 시간 46분에도 뒷공간이 무너지며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을 허용했지만 홍성민 골키퍼가 몸을 날린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을 1대0 리드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득점 이후 경기 흐름은 완전히 호주 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대표팀은 거의 흐름을 내준 채 연이어 위기에 몰렸습니다. 후반 1분 만에 박스 안에서 둘이 선수에게 헤더 찬스를 허용했지만 다행히 슈팅이 정확히 맞지 않으며 호주의 결정적인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